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국민을 위한 입법에 대한 여러 가지 나침반이 되어준 바로 민변의 개혁 입법안에 대한 의견 기자회견을 제가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기자회견은 최용근 민변 변호사께서 진행을 해주시겠고요. 개혁 입법 과제가 오늘도 막막합니다.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국회는 여전히 공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도 아프지만 따갑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근 변호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민변 사무처장 최용근 변호사입니다. 저희 민변은 오늘 2018년 정기국회 법률안을 과 관련해서 민변의 의견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총론에 대해서 우리 김남근 부회장님께서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개혁이 멈춰서 있습니다. 대한항공 갑질 문제와 기내에 담요 하나까지 통행세를 받아먹는 그런 재벌 총수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이사회가 개최되고 이사회가 견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이사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대주주의 전횡으로서 독립적인 이사들이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소수주주들의 대표들을 이사회에 보낼 수 있고 종업원 대표들을 이사회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상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전혀 논의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들은 점점 심해지고 재벌의 경제적 집중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주회사들이 앞으로 손자회사 등을 무분별하게 확장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새로운 계열사들은 자회사나 등을 통해서 늘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회사를 하는 경우에도 30%, 50% 지분들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해서 재벌들이 무분별한 경제적 확장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올라가 있지만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가계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인데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 가계부채의 부담을 완화해 줘야 되는데 이런 전월세 부담들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와 보호법 논의도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편적 요금제를 도입하자라는 논의가 있지만 역시 논의가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파산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갑을 개혁에 있어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하나가 통과가 되었지만 그런 갑을관계 사이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리적법, 가맹적법, 하도법법 많은 경제민주화 입법들이 논의되지 못하고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개혁 입법들이 다시 논의됐고 이런 개혁 입법들이 추진이 돼서 우리 사회가 다시 개혁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정기국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국회 상태를 보게 되면 개혁자 얘기만 나오면 옥류를 기르는 정치 세력과 또 개혁 입법은 어차피 어려우니까 개혁 입법 대신에 규제 완화와 같은 야당과 쉽게 합의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다루자고 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사실상은 암묵적으로 이런 개혁 입법들의 의무들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러한 민생개혁, 재벌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이 이번 정기국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치적 과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민변에서도 저희들이 엄선한 그런 민생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검찰 사법개혁 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다뤄주기를 바라면서 이번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예, 그 관련 자료는 저 뒤쪽에도 놓아져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저 뒤쪽에서 관련 자료 같이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민변 사무총장이신 송상규 변호사님으로부터 사법개혁과 관련된 개혁 입법 과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변 사무총장 맡고 있는 송상규 변호사입니다. 좀 더 민주적이고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촛불 민심은 이번 정기국회에 간절하게 그런 개혁들이 진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국회는 그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난 8월 달에 주요 30대 개혁 과제를 낸 데 이어서 이번에 11월 달에 추가적으로 중요한 개혁 과제 또는
통과되어서는 안 될 주요 악법들을 34개 과제로 다시 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나눠진 자료에 있고요. 올해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 우리 모두를 분노케 했고 답답하게 했던 과제라고 하면 아마도 사법개혁이 첫 손가락에 꼽힐 것 같습니다. 법원개혁에 대한 요구가 아주 뜨겁게 올라오고 있지만, 그리고 임종원에 대한 기소까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법원이 개혁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첫 단추로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우리 국민의 열망이 현재 2개의 사법농단 특별법으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 그리고 사법농단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심 등 피해자 구제를 할 수 있는 피해 구제 방법을 만들어라. 이런 피해자 구제 특별법, 2개의 사법농단 특별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입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법원과 검찰을 포함한 이 사법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하고 좀 더 국민을 위한 권력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인가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반드시 제정하라라고 하는 요구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시행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만약에 공수처 법안이 우리 시민사회 요구대로 이전에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면 올해 사법농단 수사 좀 더 철저하고 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공수처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법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국회가 한번 따로 다뤄보겠다라고, 제대로 다뤄보겠다라고 지금 사개특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개특위가 바로 오늘까지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사개특위 그리고 국회는 영원히 국민의 불신을 받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사법개혁 과제가 올해 안에 입법될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정치개혁 관련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서 김준우 사무처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준우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실현과 국가기관의 민주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 항상 고민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오늘 발표하게 된 34개의 법안들은 8개의 적극 저지 법안과 26개의 적극 입법 촉구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문제의식도 하나하나 인권을 어떻게 실현하고 국가기관을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국정감사가 지난 직후에 법안 소위 단계로 넘어갈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되어 있고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이토록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책임감 있는 국가기관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선거제도에 있다고 민변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그룹, 학계가 모두 동의하고 있듯이 정치개혁, 선거개혁, 국회개혁을 위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상징되는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는 가능성 있고 책임성 있는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권은 철폐하고 예산은 동결한다는 것을 감안한 상황에서 의원 정수 확대까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현재 국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발족을 했고 남은 한 달 반 또는 내년 4월까지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민변에서 생각하기에는 올해 20대 국회 상반기에 전반기에 가장 큰 과제 혹은 성과가 있었다면 탄핵이었고, 하반기 국회에서 남아야 할 가장 큰 과제가 있다면 선거제도 개혁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부를 바꾼 데 이어 국회 입법부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역사적 소명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민변도 그에 따른 실천과 감시 활동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대 국회가 이제 하반기로 접어든 지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에서 또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또 입법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소정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비단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여야 공익
국민이 바라는 입법에 대한 해안을 전문가 집단인 민변에서 마련한 개혁입법 과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관련한 자료가 뒤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또 의원실 관계자 여러분들, 기자 여러분들 관련한 개혁과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필요하시면 민변으로 문의 주시면 파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내용들은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가지시게 될 줄로 압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저도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소위에 참여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개혁입법 과제 등 여러 가지 제안된 법률안들을 논의해야 되는 그 장에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프지만 귀하고 귀한 소리 정말 고맙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개혁과 과제에 대한 기자회견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